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은 프랑스에서도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일본은 무사, 사무라이 문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를 통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나라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동경했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로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에도 일본사를 주제로 연구 과제를 할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득 궁금해졌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일본이 과거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은 일본을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질문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가 적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 제 친구 마르탱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이지 않을걸?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시절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조사해봐.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식민지 정책을 펼친 건 알았지만 한국에서 그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바로 하얼빈이라는 영화였죠. 사실 이 영화는 친구가 강력히 추천해서 보게 됐습니다. 너 역사 전공자라면 이 영화를 꼭 봐야 해.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저는 큰 기대 없이 극장에 갔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이 뭔지 안중근이라는 이름도 몰랐던 제가 이 영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첫 장면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909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하얼빈역. 안중근이라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본의 고위 관리를 처단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고위 관리는 다름 아닌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 사건을 통해 독립운동의 본질과 동지애, 그리고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을 통렬하게 그려낸 것 같아요.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영화는 그의 삶을 차근차근 보여줬고 저는 그가 겪었던 고난과 결단력에 점점 빠져들게 됐어요. 영화 중반부 안중근 의사가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장면에서 그의 굳건한 의지가 담긴 명대사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역사적 맥락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강렬한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의 결연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신념과 의지는 관객들에게도 그 뜨거운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한 인간의 투쟁이 시대를 넘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경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걸 깨닫게 됐으니까요. 동시에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삶이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의거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이 얼마나 평화와 인권을 중시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에 저항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꿈꾼 사상가였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논문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한국사 연구소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정보를 발견한 거예요. 제목이 하얼빈 의거 기념 학술회의라니 얼마나 흥미롭던지요. 호기심에 관련 자료를 읽어보며 점점 빠져들었고 결국 참가 신청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초청 메일을 받았어요.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발표를 듣고 싶다면 서울로 와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제게 너무나도 먼 나라였는데 이렇게 초청까지 받다니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하얼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처럼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나 같은 유럽 시골 소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고 흥분되는 며칠을 보내게 되었죠. 새로운 만남과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하얼빈의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얼빈역에서 총성을 울렸던 안중근 의사의 결단, 감옥에서의 그의 담대한 태도, 그리고 남긴 유언까지. 이런 인물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한국 사람들은 이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이 정말 현대적이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설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가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먼저 짐을 찾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온 여행자라고 하자 미소를 지으며 짐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공항 철도 티켓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까지 친절히 설명해 줬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첫인상을 받았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시가 정말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멀리 보이는 산과 강, 그리고 세련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보았던 한국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슝하고 날아온 듯한 기분이었죠. 이런 발전을 짧은 시간 안에 이룬 나라라는 생각에 저는 한국의 근대사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제가 머물기로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하얼빈 기념 학술회의에 참여한다고 하자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얼빈이요? 정말 좋은 행사네요.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외국에서도 알려지고 있다니 기쁘네요. 그분은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매우 특별하다고 느끼셨는지 그분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본 고관을 처단했던 사건은 한국인에겐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랍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준 순간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점점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를 넘어 한 나라의 희망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학술회의가 열리기 전날 저는 시간을 내어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전시한 박물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의 지도 앱이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던 중 한 젊은 한국 남성이 다가와 어디를 찾으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제가 가려는 박물관 이름을 말했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일본에 맞선 영웅 이상이에요. 그는 동양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이 더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영화 속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얼빈역에서 총을 겨누는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큰 사명감과 평화를 향한 꿈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는 박물관 입구까지 저를 데려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물관 안에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편지가 전시되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박물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전시된 유물과 사진들, 그리고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흔적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중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교수형이 집행되기 직전 마지막 말이 저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나의 죽음은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얼빈역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그가 내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희생이 단순히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든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저는 학술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너무 많은 감동을 받은 저는 다음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를 감출 수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술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회의는 서울의 한 대형 컨퍼런스홀에서 열렸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외국에서 온 참석자들도 꽤 많더라고요. 모두가 하얼빈 사건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 한국인 역사학자가 맡았습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단순히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화면에는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쓴 글귀와 그의 철학이 담긴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발표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풀어갔습니다. 먼저 그는 조국 독립에 대한 안중근 의사의 염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죽음이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그의 결단력과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죽음 이후에도 독립운동이 지속되기를 얼마나 염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 발표자는 동양 평화에 대한 그의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한국의 독립만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양 3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이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은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의거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랐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 전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담담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발표자가 그 편지를 낭독하며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천국에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어머니, 부디 강건하십시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그의 강한 의지와 함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발표자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강조하며 가족들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한 인간의 슬픔과 희생도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그의 순국 직전 남긴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는 교수형이 집행되기 직전 그의 담담했던 태도와 그가 남긴 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교수형 직전에 내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조국과 동양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에서 사라지더라도 그의 사상이 미래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영화 속 하얼빈 역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총을 겨누던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으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결단이라기보단 나라를 위한 희생, 그리고 더 큰 평화를 위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학술회의의 마지막 발표자는 안중근 의사의 사상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사상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동아시아가 처한 상황에서도 그의 동양 평화론은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과 사상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발표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편지, 그의 유언, 그리고 동양 평화론은 단순히 한국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증오를 넘어 화합을, 분열을 넘어 평화를 꿈꾸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의 이야기가 한국의 역사를 넘어 인류 전체가 기억해야 할 가치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과 싸운 영웅이 아니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싸운 사상가였던 겁니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여운에 잠겼습니다. 그의 편지와 마지막 말에서 드러난 사랑, 희생, 그리고 희망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말이야. 이날 이후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그냥 동양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제 삶을 바꾼 메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 컨퍼런스장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와 함께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걸으며 나눈 대화는 학술회의에서 배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고 한국인의 민족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궐로 한국 역사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죠. 화려하게 복원된 경복궁을 보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런 유산을 이토록 훌륭히 보존한 게 인상적이에요. 제 말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경복궁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 대부분 파괴됐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 복원 작업을 했죠. 그만큼 우리에게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정체성과도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한 건축물이라기보다 한국인이 역사를 잊지 않고 되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정체성이었을 겁니다. 경복궁에서 나오니 광화문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중앙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서 있었죠. 친구는 동상 쪽으로 저를 이끌며 이 인물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 분이시죠?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분. 제가 세종대왕 동상을 가리키며 묻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왕이에요.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 시절에도 우리 언어를 잃지 않을 수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이 남긴 유산이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한국인의 문화와 정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곧 민족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였으니까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친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한국인에게는 영웅이에요. 그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인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민족이죠.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 두 분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두 분의 정신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창덕궁이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은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걸어가며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독립운동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마 끈기와 공동체 정신일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도우면서 이겨낸 게 우리의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안중근 의사도 그런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죠. 그는 자기 혼자만의 명예를 위해 싸운 게 아니잖아요.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행동한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 사람들의 친절함, 한국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그들의 역사의식은 모두 끈기와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비행기에 올라 다시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는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야.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영웅이 아니며 더 큰 평화와 화합을 꿈꾼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정신은 현대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나침반 같은 것이었죠. 프랑스에 도착한 후 저는 제 연구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연과 글을 통해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늘 저는 그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가 지금 직면한 갈등과 도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현재에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죽음은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지 그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희생과 신념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지 한국의 역사를 바꾼 영웅이 아니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그는 단지 책 속의 위인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밀리 씨의 사연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신념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